메르세데스 벤츠가 우리나라의 7세대 S클래스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독일 진델핑겐 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빠르게 출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설명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장 중에서 S클래스를 세 번째로 많이 판 시장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판 곳은 중국이고요. 뒤를 이어서 미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 S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 판매된 것은 1987년이라고 하고요. 지난 2002년 공식 수입법인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공식 설립된 이후로는 66,789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전체 벤츠 판매량 중에서는 약 12%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판매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S클래스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사람들 참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높은 인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 출시되기 전부터 이 마음 급하신 분들이 직접 들여온 이 직수 모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꽤 여럿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공식 출시되기 전에 이 도로에서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갖고 싶었으면 1호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식 출시되기도 전에 이렇게 직수로 들어왔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차를 좀 살펴볼까요? 설명을 보면은 이건 거의 예술품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또 고급스럽다는 표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왜 그런 표현을 이렇게까지 썼는가, 이런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웅장하고 또 고급스러우면서도 또 날렵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전과 비교하면은 많이 얇아진 이런 LED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요. 날카롭게 자리한 LED 주간 주행 등과 파란색 빛깔들이 이 존재감을 가시를 합니다. 헤드램프당 약 130만 이상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션 모듈과 84개의 고성능 멀티빔 LED 모듈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다목적 카메라, AR 내비게이션 카메라, 360도 전면 카메라 같은 이런 각종 센서류가 숨겨져 있는 이 그릴은 이 클래스하고는 또 다른 이런 웅장한 맛을 보여줍니다. 예전과 달리 한층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 테두리가 구성이 됐고요. 이것을 또 크롬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리고 부드러운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를 했습니다. 이 측면도 정말 매끄러운 비율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긴 휠베이스하고 짧은 오버행, 거기다가 매끄럽게 올라가서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라인은 신형 S클래스가 왜 고급 세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신형 S클래스는 우리나라에 총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디젤 모델은 S350D와 S400D 포매틱, 가솔린 모델은 S500 포매틱, 그리고 S580 포매틱인데요. 제원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 길이가 다 달라요. 이 같은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 S350D와 S400D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인 S500과 S580 모델은 이 롱바디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S350D하고 S580은 이 일반형 범퍼가 장착이 된 반면에 S400D 그리고 S500은 이 AMG 바디 킷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퍼의 형상에 따라서, 그리고 휠베이스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AMG 라인이 적용된 모델들이 이 30mm씩 길이가 더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은 이 클래스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밀리 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뾰족하게 내려온 굉장히 미니멀한 테일램프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좌우로 길게 뻗은 크롬 라인을 통해서 안 그래도 이 큰 이 차를 한층 더 웅장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 좌우로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기존의 530L보다 20L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이 아무리 봐도 이 형상 때문에 골프백을 제대로 싣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승을 할 때 직접 골프백을 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이 S클래스는 또 실내가 기가 막힌데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취재 환경이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또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기능을 모두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송풍구 개수가 좀 많은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은 이질감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한 12.8인치 센터 콘솔 이 디스플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굉장히 훌륭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비상등 옆으로 자리를 옮긴 이 지문 인식 버튼의 위치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한층 더 깔끔해져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방팔방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 푹신푹신한 시트하고 도톰한 암레스트 이 가죽의 쿠션감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이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이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미래 공간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 보조 기능하고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 등을 작동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장애물이 감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탑승자에게 경고를 준다고 해요. 이 시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한층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꼭 도로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기능입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S500 이상에서는 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11.6인치 풀 HD 터치 스크린이 장착이 되고요. 이 가운데 암레스트 부분에도 7인치의 이 삼성 태블릿이 탑재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테더링을 하면은 웹 탐색도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멀티미디어의 컨트롤이나 편의 장비의 조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580 같은 경우에는 쇼퍼 패키지가 기본 적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별도의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수석을 앞쪽으로 최대 37mm까지 더 밀어낼 수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라든가 헤드레스트 각도 역시 앞쪽으로 확 숙일 수가 있어서 더 넓은 공간과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따끈따끈한 온열 기능이 탑재된 이 헤드레스트 쿠션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 기존 대비 50mm 더 늘어난 이 종아리 받침대 뒤쪽으로 최대 43.5도까지 눕힐 수 있는 이런 등받이도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 품목이기는 한데 뒷바퀴를 최대 10도까지 조향해줄 수 있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 4.5도까지 뒷바퀴가 조향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각도가 훨씬 더 커졌어요. 사실 이렇게 뒷바퀴까지 조형을 하는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더 커졌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이야기를 안 했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S350D가 1억 4,06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S400D 포매틱이 1억 6,060만원, 가솔린 모델인 S500 포매틱이 1억 8,860만원, 최상위 트림으로 출시된 S580 포매틱이 2억 1,860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출시 현장을 가다가 벤츠 전시장을 지나는데 이 검은색의 S580이 거의 한 10대 가까이 전시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 출고 대기하는 그런 차들이겠죠. 오늘 출고를 벌써 받았다라고 글을 올리신 분들도 몇 분 봤는데 그만큼 많이 기다리셨다는 그런 뜻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시승에도 있다고 하는데 시승이나 별도의 시승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진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